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스카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현대 스타리아 LPG 라운지 차량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스타리아가 정말 잘 만든 차 같거든요. 디자인도 그렇고 크기도 정말 크고 옵션도 괜찮고, 제가 이틀 정도 운행을 해보니까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다자녀인 그런 가정에서 패밀리카로는 정말 괜찮은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 차가 많이 안 팔렸습니다. 지금 많이 안 팔리고 있고요. 스타렉스는 도로에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스타리아가 벌써 나온 지 2년 넘었죠. 21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 않지 않나요? 가끔 보이더라도 카고 차량, 흔히 3인승 밴, 5인승 밴이라고 하는 그런 카고 업무용 차량들은 꽤 보여도, 이렇게 라운지나 투어러 같은 승용으로 사용을 하는 차들이 많이 안 보여요. 왜 이 좋은 차가 많이 안 팔렸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스타리아 LPG 타고 있는 라운지 차량은 정말 어떤 차량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역시나 저희 채널 예스카 중고차 전문 채널답게 중고차 시세는 어떻고 어떻게 사야지 잘 구매할 수 있는지까지 오늘 영상을 통해 한 번에 알려줄 테니까 채널 고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관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겨서 그전 스타렉스랑은 정말 이름 바뀐 것처럼 아주 다른 차라는 느낌이 납니다. 야, 이런 디자인 때문에 본넷이 좀 짧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엔진룸 안에 길고요. 대시보드랑 유리랑 사이가 상당히 멉니다. 이게 라운지 옵션 좋아진 차들의 특징인데, 요 테일 램프가 상당히, 이거 뭐라 그랬죠? 픽셀 파노라믹 파라메틱 픽셀이라 그랬나? 아무튼 요거 현대 아이오닉 5부터 아이덴티티, 현대자동차 아이덴티티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예쁩니다. 뒷모습도 앞에 유리 긴 것처럼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 예쁘고, 얘는 전동식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크게 열리다 보니까 이 공간 확보가 아주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벽에 바짝 붙어서 열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겠죠. 7인승, 9인승 많이 고민하실 텐데 시트 배열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3열이 하나 더 오고 얘가 4열로 되는 거죠. 그만큼 공간이 좁아지는데, 차가 워낙 긴 차라서 9인승도 타기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카니발 9인승은 사실 6명밖에 못 타는데 스타리아 9인승은 9명이 충분히 탈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3명 앉게 돼 있죠. 그리고 맨 앞에도 3명이 앉게 돼 있습니다. 그 구성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33, 저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구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명이 지금 편하게 앉아도 이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뒤에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골프백도 4개가 세워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이 차의 장점은 이 천고가 역시나 높아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서 카니발 하이리무진급의 그런 개방감을 보여줍니다. 일반 모델인데도. 그러니까 스타리아 리무진은 더 대단하겠죠? 근데 그냥 일반 스타리아 모델만 하더라도 충분히 카니발 일반 모델보다는 훨씬, 카니발 일반은 좀 답답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훨씬 더 개방감이 좋고 카니발 거의 하이리무진급의 그런 개방감, 그리고 여기 마감 스웨이드, 이거 되게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예쁘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듀얼 썬루프인데 요거는 안에 들어가서 마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딱 대한민국 평균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캠핑 레저 시에 아주 좋은 차양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가림막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이게 SUV는 좀 높잖아요. 근데 얘는 RV 미니밴답게 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도 발이 이렇게 편안하게 돼 있는 거, 이거 가장 큰 특징입니다. SUV였으면은 껑충 올라서 앉아있겠지만 얘는 RV 이렇게 의자처럼 거의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공간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이게 와이드가 길다 보니까 보통 SUV들이 2명 앉으면 적당한데 얘는 3명 앉아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점이 있네요. 우리 얼마 전에 탔던 차 기억나지? 큰 거, 카니발.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큰 차에 한번 타봐. 너의 느낌이 중요해. 너무 높지? 장난 아니지? 막내 못할 것 같아. 너무 높아 이게. 좋은데? 너무 좋아? 응. 넓지? 응. 그 차보다 훨씬 크지? 응.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서 주유소까지 갔다 오자. 앙. 정확한 소감을 알려줘야 돼. 그거 시트 조절 여기 있어. 안전벨트 매고 팔걸이도 내리고. 문 닫는다. 여기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올라타기에는 조금 불편한 구조고, 이게 잘 보세요. 1, 2, 3열로 돼 있는데 이만큼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 7인승도 뒷공간이 널널한데 얘는 카니발보다 훨씬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뒤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버튼으로 전동식으로 많은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트예요. 이걸 누르면은 릴렉스처럼 이렇게 누워질 수 있는 무중력 시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눕혀지는데, 이 공간이 넓은 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이 앞으로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이 뒤로, 심지어 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캡틴 시트는 이렇게 돌아서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요걸로 간격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뒤로 밀었을 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간이 나옵니다. 정말 실내 공간은 압도적이구나. 이렇게 뒤로 끝까지 밀었을 때도 심지어 여기 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가 뭐 캠핑이나 레저를 즐기러 갔을 때 차에서 있는 시간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멋진 넓은 공간, 이게 공간이 좁으면은 멋진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넓은 공간이 나오고, 아까 뒤로 이빠이 끝까지 밀었을 때도 지금 이 시트도 끝까지 뒤로 또 간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 확보가 됩니다. 저기 레일 보이죠? 끝까지 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이 나온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3명이 앉아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고요. 무엇보다 3열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카니발 하이리무진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얘도 하이리무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개방감이라는 건 정말 미친 공간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US 3열을 위한 컵홀더도 있고, 이게 타다, 이 차는 타다용, 그러니까 카카오랑 아마 협업을 했었나? 아무튼 모빌리티 등급이 있어요. 인스퍼레이션 밑에 등급인데 타다 택시로, 개인 택시로 이렇게 나왔던 차량인데, 여기 요 타다 보이네요. 3열 윈도우는 2열은 조금 반이라도 열리는데 얘는 아예 열리지 않고요. 이렇게 틸팅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람 소리가 나지 않으면서도 공기순환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뒷창문을 열었을 때 운전석에서 헬리콥터 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달렸을 때.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열리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런 장점도 있고, 이건 옵션인데 수동 커튼이 2열과 3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 핸드폰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깨알같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있어서 이 차가 그냥 단순 그냥 보급형 승합차 라는 느낌이 아니라 좀 고급형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의 그런 면모를 갖고 있다라는 성격,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옆에다가 차에 어닝 많이 설치하잖아요. 이 차에 어닝 설치하고 딱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밖에서 이렇게 아이들 뭐 놀고 밥 먹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이 차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큰 모니터 하나 사제로 달면은 거의 뭐 진짜 레저에는 끝판왕인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도 자고 있어요. 아까 촬영 운행할 때 태웠는데 잠들었는데 이 승차감 나쁘지 않았고, 이 시트가 너무 편한가 봐요. 이게 되게 많이 이게 누워지고 이렇게 각도도 엄청나게 조절이 되었고 거의 완전히 누워서 갈 수 있는 포지션이 됩니다. 최고급 릴렉스 안마 의자 같은 그런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뒤로 제쳐 놓으니까 단점이 있네요. 1열과 너무 멀다 보니까 소통이 힘들어요. 그치만 얘는 기능이 있습니다. 뒷좌석과 앞좌석이 소통할 수 있는 마이크, 전자식 마이크와 스피커 기능이 있어서 대화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손이 안 닿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팔을 위에 얹어서 이 버튼을 조작할 수 있는 거 굉장히 편안하고요. 여기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데 창문이 열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떨어집니다. 창문이 아이씨 이 케이스 때문에, 케이스만 아니었으면 괜찮은데 아무튼 케이스에 빌려갖고 나는 건데, 이 창문이 이렇게 끝까지 안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에도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수납에 대한 거는 정말 잘 만든 것 같고요. 스티어링에 열선 들어가고요. 오토홀드 너무 편한 기능이죠.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쯤 다른 버튼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얘는 후방 카메라가 원래 어라운드 뷰로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냥 일반 카메라와 감지로 나옵니다. 이건 옵션이 높은 단계에서는 어라운드 뷰 좋은 게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이거 기어 버튼식 시프터, 이거는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얘가 운전석에서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팔 딱 걸고 이렇게 하기에 불편함은 없거든요. 편해요, 생각보다. 근데 적응이 살짝 안 되죠. 기어 레버가 여기 있었으면은 요 공간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었을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건 맞아요. 이쪽에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튀어나와 있으면은 조금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할 수 있어서 이 차에는 최적화된 게 맞지만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저는 이 칼럼식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거든요. 이 핸들 뒤에 달리는 거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충분히 가능하고 예전에 있었지 않나? 기아 카니발 구형이었나? 카렌스 구형, 카렌스는 100% 기억난다. 카렌스 2였을 거예요. 그때 칼럼이 있었는데 그거 조금 왠지 벤츠의 그 칼럼식 기어 시프터보다는 불편하긴 했었거든요. 약간 약간 수동처럼. 근데 요즘은 발전했으니까 그거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현대기아에서 안 하던 거니까 또 추가하려면은 또 이게 뭐 그랜저나 팰리세이드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요걸 사용을 하는 게 원가 절감에는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쉽다. 그 부분. 이거 후석 대화 요거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컬러로 돼 있네요. 과거에 흑백으로 돼 있어서 뭐지 했는데 다행히 컬러 뭐 색깔이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컬러로 해서 좀 보기에는 좋게 나와 있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폭도 긴 만큼 여기 원래 333 구조에서는 시트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 콘솔 박스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수납 공간 활용도가 높아서 좋고요. 요 뒤에는 요 뒤에 컵홀더라 이런 것들도 나오고 여기 뒤쪽에는 220V 단자도 있고요.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센터 터널이 없는 거 장점.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좋아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 1열 시트 3인승으로 배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예쁜 거, 이런 것들도 장점이고 워크인 스위치까지 넣어서 이 차가 생각보다는 고급차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 이건 장점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거는 역시 디젤 깔따리 소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쾌적한 주행 환경을 보여주는데 그 쾌적함이 소음 진동에서부터의 자유로움, 승차감이 스타렉스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크기가 정말 커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니발의 승차감보다는 이 스타리아의 승차감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두 대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봐야지 정확하겠지만 그냥 단순 꿀렁거림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롤 같은 거는 얘가 차고도 더 높고요, 포지션도 높기 때문에 카니발의 그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카니발이 얘보다 낮고 조금 더 스포티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면은 좀 있죠. 차도 작으니까. 그치만 저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주행을, 저는 진짜 천천히 운전을 하거든요. 그렇게 주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진짜 비교해볼만 해요. 저는 이게 더 나아요. 저한테 맞아요. 스타렉스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보통은 스타렉스 뭐 다음 세대로 돼서 뭐 더 뉴가 있었으니까 뭐 올뉴 스타렉스라든지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름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현대에서는 나 이거 전혀 다른 차다, 스타렉스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름까지 바꾸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소나타도 소나타로 계속 나오고 그랜저도 그랜저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정말 크기도 커졌고 요런 구성, 고급스러움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가장 큰 변화는 그전에 스타렉스는 후륜 구동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전륜 구동으로 바뀌면서 승차감이 전륜으로 바뀌면서 뭐 전륜 때문에 더 좋아졌다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치만 이제 겨울철에 기존 스타렉스 오너분들이 많이 불만을 말씀하셨던 그 아쉬움, 좀 그 안전에 대해서 겨울철에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좀 해결됐죠, 전륜으로 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전륜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눈길 타시는 거 아닙니다.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가 무조건 필요하고요. 전륜으로 바뀐 거, 그리고 외관 정말 고급스러워진 거, 실내도 그전 세대에 비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 이게 뭐 고급스럽다라고 할 만큼은 아닙니다. 절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정말 스타렉스에 비해서는 일취월장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좀 아쉬울 뻔했어요. 요즘 차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면은 진짜 아쉽거든요. 근데 얘는 계기판이 위치가 되게 독특한데 일단은 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치만 얘가 계기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큰 장점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 포지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차도 높은데 포지션도 되게 높아요. 프레임 위에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나 정말 큰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좋은 느낌이고요. 이 차 특징이 창문이 굉장히 크거든요. 뒤에도 그렇지만 앞에가 특히나 커요. 창문 위에다 팔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창문을 내리잖아요. 달리고 있다가 창문을 내리면 창문이 일단은 요 끝까지 안 내려가요. 이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되게 무섭습니다. 진짜로 제 상체의 대부분이 그냥 바로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진짜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큰 창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창문 열었을 때,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100km 정도 했을 때 창문 열었을 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창문도 약간 덜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지. 제 딸내미가 잠들었죠. 잠깐 5분은 왔다 갔다 했는데 잠들었습니다. 차가 커서 유턴을 한 번에 돌 수는 없죠. 진짜 깁니다. 얘가 전장이 5.2m가 넘잖아요. 5255mm, 천고는 거의 2m에 육박하는 1999mm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승차감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카니발 대비 좋은 거, 그리고 LPG라서 정숙하고 굉장히 쾌적한 거 너무 좋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센터 패시아의 디스플레이가 조금 각도가 이렇게 좀 운전자석으로 이렇게 틀어졌으면 어땠을까. 왜냐면은 이 와이드도 굉장히 긴 차예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뭐 시인성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어차피 계기판에 또 내비게이션 화면이 있으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효과도 있어서 위치도 좋아서 괜찮지만, 어쨌든 요 메인 화면이 잘 안 보인다는 거, 그리고 끝에는 팔이 저처럼 좀 팔이 짧은 사람들은 잘 안 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 부분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미러가 되게 크거든요. 진짜 승합차처럼 되게 큰데 이게 안전에 도움이 되고요. 시인성이 좋다 보니까 시원시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데, 밤 야간 운전 시에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뒷차가 저 진짜 제발 좀 많은 분들이 그 안 좋은 습관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는데, 상향등을 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본인이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상향등을 킨지 모르는데요. 예, 그럴 수가 있나? 아무튼 상향등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빛을 많이 받잖아요. 굉장히 눈이 부셔요. 이것도 ECM 룸미러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ECM 룸미러가 아닌 경우도 있나? 그래서 이것도 상향등을 그대로 받아서 굉장히 좀 눈이 부신 그런 점이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상향등을 켜고 다니십니까? 제발 좀 상향등 좀 끄세요. 눈부셔. 내가 앞에 있는데도 눈부셔. 그리고 얘는 진짜 아쉬운 게, 이게 인스퍼레이션의 풀옵션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얘는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LPG라서 정숙하고 되게 유려한 디자인 때문에 풍조름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창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차들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소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는 괜찮은데 100km 구간이 넘어가는 고속도로에서는 풍조름이 생각보다 세요. 좀 불쾌하죠. 그거는 창문이 커서 그렇거든요. 네, 도어 패널보다는 확실히 창문에서 들어오는 이제 소음이 더 크다 보니까. 근데 이중접합 유리가 얘는 이제 모빌리티 등급에는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단점입니다. 만약에 패밀리 미니밴을 산다 그러면은 저는 얘를 카니발보다 위로 넣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확실하게 큰 공간, 카니발보다 확실하게 넓고 크니까요. 내가 얘를 데일리카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게 좋은데, 오늘 영상의 주제가 스타리아가 많이 안 팔리는 이유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 크기인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개인적으로 출퇴근용이라든지 어디 장거리 이동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카니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얘는 그 전에 스타렉스도 카니발보다 컸는데 얘는 그 스타렉스보다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카니발이랑 크기 차이가 이제 꽤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좋아, 다 좋다 이거야. 패밀리카로서는 최고 좋은 거 알겠는데 혼자 타기에는 이거는 이제는 완전 진짜 버스가 돼버렸네. 카니발은 그 느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사실 이젠 저렴하지 않죠. 예전 스타렉스는 그래도 한 2천만원대 3천만원대로 살만했는데 얘는 요 정도가 4천만원대가 이제 넘다 보니까 좀 가격도 좀 세졌고, 너무 큰 크기에서 오는 카니발과의 그 차이점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장점일 수 있지만 누구나 차를 여러 대 살 수는 없거든요. 저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원카로서의 매력은 좀 떨어진다. 그런 이유로 얘가 좋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네, 스타리아 라운지는 LPG, 디젤, 그리고 2륜, 4륜, 7인승, 9인승, 11인승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어로 있고 라운지 있고 여러분들 용도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어러 9인승 333 시트 배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9명이서 좀 넓게 앉아야 된다, 그럼 카니발은 답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스타리아 투어러 9인승, 좀 옵션이 라운지보다 좀 딸리지만 그 모델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드러운 LPG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중고차 시세는 3천만원 초반부터 한 4천만원 후반까지 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4천만원 후반, 5천만원도 금액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알기로 분명히 이 스타리아는 4천만원 중반에서 옵션 어느 정도 넣어도 끝나거든요. 그 4천 후반은 뭐야? 신차보다 비싼 거 아니야? 여러분들 스타리아 중고차 사실 때는 반드시 신차 가격을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중고차 구매 꿀팁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자동차 라이프 도와드리는 저는 예스카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